여러분, 오늘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가 있어요. 자, 그림아 일로 와. 그림아, 선생님들한테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그림아 으르렁거리지 마. 그림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소영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월간 이소영을 다시 아무렇지 않게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가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는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도 아니에요. 중간에 잘 보셔야 이벤트가 있습니다. 월간 이소영은 제가 이번 달에 어떤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지, 이소영은 이번 달에 어떤 미술 관련 책을 읽는지, 이소영은 요즘에 어떤 전시를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소영은 최근에 어떤 작가를 알게 됐는지 등등등등을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예전에 한때 하다가 제가 혼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편집이 밀리면 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막도 안 달고 그냥 편하게 이미지만 뚝뚝 띄워놓고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10월 18일이고요. 벌써 10월도 반 이상 갔고 2025년이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밥을 허겁지겁 먹고,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들, 혹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자. 그래서 켰습니다. 일단 요즘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곧 있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마무시한 전시가 열립니다. 샌디에고 미술관 소장품이 한국에 오는 건데요.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전시 제목입니다.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요, 서양 미술사가 거의 600년입니다. 이 600년이라는 시간을 이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조이뮤지엄도 이 전시에 어린이 공식 뮤지엄 교육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린이들도 많이 없고, 제가 처음 17년 전에 조이뮤지엄을 했을 때보다 지금 확실히 어린이가 많이 없어요. BPC 아트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되게 가끔 저도 힘에 부치고 우울해지기도 하다가도 이렇게 좋은 전시가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좋은 전시를 기획사와 함께 협업해서 공식적으로 뮤지엄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열심히 안 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또 힘을 냈죠. 이 샌디에고 미술관이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 샌디에고 미술관에서도 잘 빌려주지 않는 작품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전시의 도슨트들과 제가 함께 오디오 가이드를 찍었어요. 오늘 아마 아침부터 김찬용 선생님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점심 먹고 저도 중간에 녹음했고, 김기한 도슨트, 김혜림 도슨트, 심성아 도슨트. 근데 저희가 오늘 그냥 막 찍은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전부터 이 전시에 어떤 작품을 선택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할 것인가, 총 5명이 5 섹션을 나눠가지고 작품을 나눴어요. 그리고 원고도 다 쓰고요. 또 서로 원고가 온도차가 크면 안 되니까 이 원고를 다시 맞추고, 또 이사님이 다시 또 수정을 해보시고, 새벽 2, 3시에도, 제가 자카르타 갔을 때도, 추석 연휴에도 이 도슨트들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오디오 가이드 총 대본을 썼고요. 오늘이 이제 녹음 날이었습니다. 녹음을 끝내고 나니까 좀 안도감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됐어요. 보통 전시회장 가면 뭐 박보검 씨라던가 김우빈 씨라던가 너무 유명한 스타들이 오디오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미술 전문가는 맞지만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오디오 가이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저는 라울 디피도 소개할 수 있었고, 에드와르 비아르라던가 마리 로랑생, 수잔 발라동, 제가 그 시절 작가들을 너무 좋아해요. 뭐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파리에 나오는 그 작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녹음을 해서 이거 진짜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3만 명이 넘잖아요. 모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집에 가서 이거 전시 소개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오디오 가이드 녹음한 것도 얘기하고, 조이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시가 온다고 해서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 전시를 어떻게 하면 6세에서 초등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게 다시 풀지 하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조이뮤지엄 선생님들은 사실 진짜 오래된 베테랑이 많으세요. 물론 젊은 선생님들도 좋지만 정말 저와 함께 어린이 미술 교육을 10년 이상 했던 베테랑들이 많아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예리하게 어린이들이 어떤 작품을 좋아할지, 또는 좋아하는 데서 나아가 어린이들과 어떤 작품 앞에서 소통해야 될지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교재 역시 상당히 깊이 있게 만들고 미술 활동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전시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어떤 전시는 잘 모른 채 끝이 나기도 해요. 전시마다 흥망성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한 시절 인생을 바쳐서 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면 되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남아요. 그래서 저 역시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이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이 전시 샌디에고 미술관 특별전 이 전시 티켓을 드릴게요. 총 10명에게요. 1인당 2장씩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뽑죠? 댓글에 기대평 남겨주는 건 좀 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이 전시에 누가 오는지. 어떤 작가들이 오냐면요. 보시도 오고요. 엘그레코 오고요. 틴토레토 오고요. 그 외에 루벤스 작품 오고요. 메리 카사트, 수잔 발라동, 마리 루랑생, 모딜리아니 정말 어마무시한 작가들의 작품이 옵니다. 드가도 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회화의 역사가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건 호크니의 이야기입니다. 즉 원시미술부터 회화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지만 호크니는 그림의 역사에서 르네상스부터 회화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500년에서 60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회화의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작가들이 오는지 쭉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작가가 제일 좋은지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고 싶은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원래는 20장을 제가 받았는데 혼자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1인당 2장을 드릴 테니까 총 10명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또 다른 이벤트가 나갈 거예요. 또 다른 선물도 드릴 거고요. 어쨌건 11월부터 시작하는 샌디에고 미술관 특별전 어른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이뮤지엄에 예약 꼭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끼리 왜 전시를 봐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조카들이 있는데 가족은 교육을 못합니다. 땡깡 부리고요. 딴소리 하고요. 집중도 안 하고요. 계속 유튜브 보자 그러고. 근데 어린이들이요. 어린이들끼리 모여서 또래끼리 모여서 소통하거나 토론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술교육 전문가가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미술 전시장을 탐험하는 일 이것은 저는 어린 시절 너무 필요한 에티튜드라고 생각하고 한 작품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어린이는 그 경험이 어른이 돼서까지도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부터 고양시에 사시거나 일산에 사시는 분들 아람누리 미술관 저도 고양시 출신입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화수중 화전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한때는 일산에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 아람누리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샤갈전을 합니다. 샤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전시가 서울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고양시로 가니까 우리 아람누리 근처 사시는 분들 또는 일산이 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호수공원도 가깝잖아요. 여기 샤갈전 신청하셔서 어린이들도 보여주시고 주말에 또 부모님들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마이아트 뮤지엄 여기서도 정말 특별한 전시를 하는데요. 카포디몬테 컬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카포디몬테 컬렉션 이러면 조금 생소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서양미술사를 공부할 때 대부분 다 미국 또는 프랑스 화가 1950년대 이전 2차 세계대전 이전은 프랑스 화가들을 많이 배우고요. 인상파, 고낭자 사인이라고 해서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다 프랑스 화가들이잖아요. 유명한 화가들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미국 작가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잭슨 폴락, 앤디 워홀, 웰럼 드쿠닝.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미술사는 르네상스 이후로 뚝 끊겨 있다가 폰타나, 마우리치오 카텔란, 모란디 이런 작가들 알고 있는데 이 카포디몬테 컬렉션이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소장품이 많은 4만 점이 넘는 미술관이에요. 이 미술관의 원화들이 지금 마이아트 뮤지엄에 왔고 나폴리를 주제로 회화 작품들이 와 있으니까요. 또 여기는 진짜 유명한 도슨트 계시잖아요. 정우철 선생님이 또 도슨트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연인이나 친구들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카포디몬테 컬렉션을 하고 있으니 또 강남 근처 사는 부모님들은 주말이 되면
우리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마이아트 뮤지엄 가자 하고 전시도 보시고 어린이들은 조이 뮤지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작가 한 명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 작가님과 그 작가님의 어머님과 함께 6시 반까지 얘기하다 왔어요. 저는 오늘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캔버스 아트페어에 갔어요. 캔버스 아트페어 조금 낯설죠?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페어입니다. 사실 외국은 어제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썼지만 아웃사이더 아트페어라고 해서 이제 독학 화가라던가 혹은 치료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작업들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작가로 데뷔하는 그런 작가들의 아트페어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아웃사이더 아트페어에서 정말 유명한 화가는 뭐 빌 트레일러도 있을 거고요. 저도 호킨스 볼든이란 작가를 소장하고 있는데 서재에 호킨스 볼든 역시 독학뿐만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예술가이거든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런 아트페어가 있어서 강의 제안이 와서 반갑게 갔고요. 그냥 아트 컬렉팅에 대한 어떠한 저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제 책 중에 여기 있지만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의 내용도 조금 넣고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을 소개했던 책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이 책에 있는 작가들을 좀 소개하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PPT를 새롭게 연결해가지고 오늘 소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놀라운 작가를 한 명 만났습니다. 양시영 작가인데요. 저는 양시영 작가가 자꾸 저한테 인스타그램에 뜨길래 이게 누구지 했는데 제가 아트부산에서 일할 때 이 양시영 작가의 어머님이 제가 막 조이 뮤지엄으로 바쁘니까 와서 인사하고 가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양시영 작가님한테 되게 놀란 게 이 양시영 작가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정말 좋아했고 잘 그렸는데 이 어머님이 이 작가님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열렬히 지지를 해주셨고 한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전시를 해도 사람들이 잘 또 안 오고 또 쉽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아예 외국으로 진출을 하셨었대요. LA도 가고 뉴욕도 가고 올해는 마이애미 간다고 합니다. 큰 작업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작가가 100호, 150호, 200호, 500호 되는 크기를 뉴욕 작업실에서 임시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거기서 바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는 어마어마한 컬렉터들이 양시영 작가의 작품을 막 500호를 사서 회사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양시영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가 이제 오늘 작품을 받고 또 직접 작가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 양시영 작가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다시 하려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작가님이 본인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캔버스 아트페어가 좀 재밌는 게 장애 예술인과 조금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함께 협업한 작품이 있었어요. 정희루 씨도 있었고요. 김기리 씨도 협업을 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욱 많이 관심을 갖고자 이런 취지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캔버스 아트페어를 만든 회사가 디스에이블드라는 곳인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예술인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 유튜브를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양시영 작가 작품 도록을 제가 다 받아왔어요. 여기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도가 높게 완성이 됐죠? 막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고민을 정말 많이 했대요. 작가님은 창작력은 엄청난데 사실은 이제 밀도 있게 혼자 스스로 처음부터 작업을 하지는 못하니 어떻게 하면 이 밀도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머님이 정말 예전부터 노력을 했고 작가님이 인도도 다녀오시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여행을 다니셨고 인도에서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또 어머님의 오빠가 홍대 미대 출신이어서 지금 인도에 사시는데 이제 삼촌 볼 겸 인도에 가서 작업도 하고 작가님이 이번 전시에서 그린 건 이제 협업 작품이지만 실제 이 도록을 보고 왜 이 작가님이 뉴욕의 컬렉터들이 좋아했는지 알겠다. 왜냐면 저도 말론 뮬렌이라는 언어장애가 있는 말을 아예 안 하시는 작가님의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은 잡지 표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잡지 표지를 이미지처럼 생각하시고 비누 거품이랑 물감이랑 섞어서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BPC 아트 친구들하고 함께 저희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해봤는데 독학 예술가들 또는 장애인 예술인들이 뭘 갖고 있냐면 평상시에 작품을 많이 안 보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없는 시선이 있어요. 너무 자유롭고 거침없고 그런 작품들이 이 양시영 작가 작품에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가가
한국에서보다 뉴욕이나 왜 LA에서 더 알려졌을까? 그곳 컬렉터들은 어떻게 이 작가의 작품을 100호, 200호, 500호까지 소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겠다. 양시영 작가 인스타그램도 있고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으니 알고 계셔라.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작가님을 만나서 좀 기분이 좋고 이번 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가입니다. 지금 읽는 책, 오늘도 제가 여기 지금 제 가방에 있거든요. 저는 약간 정말 이고지고 다녀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정말 가방에서 짐이 막 쏟아지고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이번 달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2개. 일단 첫 번째,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 사실 저는 이 책에 추천사를 썼고요. PDF 파일로 이미 받았어요. 근데 PDF 파일보다 확실히 책은 종이를 읽어야 된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읽으면서 얼마나 크크거리고 낙서를 했는지 몰라요. 이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책은 실제 미술계 사람이 아닌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자기는 현대미술을 너무 사랑하는데 현대미술은 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고 나를 따돌릴까? 너네는 왜 날 따돌리니? 미술계야, 너네 왜 나 따돌려?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해요. 그리고 왜 자꾸 미술계는 자기네들끼리만 쏙닥거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주 미술계의 심장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갤러리에서도 일해보고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침입해서 일을 해보자. 겉에서 아는 게 아니라 완전 깊숙이 들어가서 미술계의 일꾼이 될 거야. 작정을 하고 실제 본인이 그런 시간을 살아요. 그런 시간을 살면서 쓴 이야기인데요. 저만 이 책이 너무 재밌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제 주변 컬렉터들이 다 이거 읽고 너무 공감한다. 이유는 이 작가가 그냥 웃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폐쇄성?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미술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약간 이렇게 멀리 한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무 웃긴 게 이 동네엔, 그러니까 미술계엔 누가 끼었는지 모를 은근한 방귀 냄새처럼 공기에 권위 같은 게 배어 있었다. 방구 냄새 같은 공기에 권위가 배어 있대요. 내가 들어선 모든 전시장에서 오직 나만이 문신도 없고 석사하기도 없는 자격 미달의 관객 같았다. 이런 어떠한 솔직한 고백. 이 작가가 사실 할머니가 취미로 그렸던 춤추는 당근 그림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 예술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할머니는 왜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예술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을까? 삶이 송두리째 뒤집혔을 때 할머니는 왜 예술에 몰두했을까? 나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무시무시하게 최적화되어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미칠 것 같은 폐소공포증을 자극했다. 당근이 힌트를 주었다. 사방에서 옥죄어드는 벽을 예술이 멈춰 세울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흔히 예술은 우리 삶에 당장 밥을 먹거나 월급에 바로 도움을 주진 않지만 우리 삶이 균열이 가거나 우리 삶이 위태로워질 때 예술에 기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이 작가는 내가 느끼는 것들을 너무 재밌는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 작가가 갤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트페어까지 진출하고 작가들의 작업실도 가고 지금은 소위 유명해진 줄리 커티스 같은 작가들도 만나고 커즈, 카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웬만하면 동시대 미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 한 점을 사겠다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예술 애호가들이 있었고 콩팥이든 뭐든 팔아서 물감을 사들이는 워낙에 피하게적이고 편집광적이기로 이름난 예술가들도 있었다. 내가 만난 예술가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아픈 부모를 만나러 가지 않고 보금자리를 틀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술에 바쳤다. 무엇을 위해? 오직 예술 그 자체를 위해. 결국에 이 작가는 예술계 사람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들은 정말 비실용적인 목적에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한다. 이렇게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결국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미술계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요, 그 어떤 도판이 없어요. 미술 작품 설명은 있지만 도판이 없어서 상상을 하게 돼요. 그게 약간 문학의 매력이잖아요. 메트로폴리탄에서 경비원 일을 하던 작가가 쓴 책도 상당히 인기였는데 한 저널리스트가 진짜 미국의 미술계에 침투해 미술계를 낱낱이 이해하게 되는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낄낄낄거리면서
읽느라고 지하철에서 제가 이 책 읽다가 웃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래서 요거 읽고 있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예술가로 살아가기. 이 책은 제 인스타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출판사 대표님께서 인스타에 제가 이 책을 올렸는데 이 책 그 댓글에 기대평 남겨주시는 분께 20명 선물 드린다고 해서 아마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두껍죠. 저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을 좋아합니다. 작품도 아주 예전에 파나지만 소장을 했었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을 운 좋게 3번이나 만났어요. 첫 번째는 파나를 소장했기 때문에 영국의 한 파나 갤러리가 식사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제 런치에서 만났고, 디너였나? 아주 예전이었어요. 한 8, 9년 전. 두 번째는 한국의 예술의 전당에 팬데믹 기간에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 개인전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작가님이 한국에 왔었고 저희 조이뮤지엄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어린이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그 당시에 작가님 역시 아주 오랜 시간 골드스미스에서 교수님을 했고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를 키워냈기 때문에 교육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저희하고 아주 잠깐 짧게 얘기를 했고 사인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3년도에 제가 마리나의 전시를 RA에서 하길래 보러 갔는데 아침에 일찍 작가와의 토크가 있어서 그때 되게 이른 아침인데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 RA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너 본 적 있다. 어린이 교육했던 팀이다. 근데 당연히 절 잘 모르셨고, 근데 본인도 RA에서 곧 회고전이 있다 하면서 그때 꼭 전시 와라 하면서 이제 해맑게 잘 대해주셨죠. 어쨌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사실은 YBA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 자체도 너무 매력적인 작가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작가는 우리 전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큰 영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 쓰는 색상이라던가 또 그가 어떤 식으로 선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감각적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본인은 자서전이 아니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아주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전쟁 중에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영국에서 교수님 생활을 했고 작가 생활을 한 건데, 미국의 예일대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예일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뭐 여기서 요셉 알버스라는 아주 위대한 바우하우스의 교수가 나오고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요셉 알버스가 만든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또 자신과 친한 친구는 누구였는지, 자신이 왜 이 수업을 좋아했는지, 나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1941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마스터의 나이인데 건강할 때 그래도 이렇게 작가의 예술론을 써주셔서 너무 좋게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책이 출판사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도 김슬기 기자님과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냥 미술사 책이면 어느 정도 그래 팔리는데 현대미술은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더 좁아요. 이렇게 좋은 책을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살아있는 위대한 작가의 인생과 예술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도 정말 어렵지 않게 썼고요. 쉽게 읽히기 때문에 이번 달 제 추천 도서는 이렇게 2개 하겠습니다. 이번 달 관심이 생긴 것, 트레바리. 저는 트레바리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열심히 독서 토론을 하나? 저는 미술교육인들과 4년째 독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저희가 1년 동안 곰브리지 서양미술사를 읽는다거나, 작년 1년은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을 읽는다거나, 삶을 위한 미술교육, 즉 한 권을 가지고 1년을 읽습니다. 그래서 미술교육인들하고 독서토론은 꾸준히 해봤지만 저는 그냥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독서토론을 해보지 않고 책은 혼자 읽었는데, 제 친척 동생이자 컬렉터인 이제 고준환 씨가, 이 친구도 상당히 컬렉팅을 좋아하는데 취향 자산화라는 이름으로 트레바리 이제 대장, 모임장 이런 걸 했어요. 트레바리 모임 중에 3번째 책이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이 어때요? 왜냐면 취향이 어떻게 자산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이 친구는 제 친척 동생이긴 하지만 이 이소영 누나는 본인이 미술 작품을 너무 좋아서 컬렉팅을 했고 그것이 또 제가 운영하는 미술 교육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됐고, 예를 들어 빅피쉬 아트는 제가 소장한 작가들의 작품을 원화 감상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취향 자산화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이 책을 트레바리 식구들하고 같이 읽고 저희 리아트에 방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며칠 전에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모이고 정말 직군들이 너무 다양했어요. 저는 보통 미술계 사람들만 많이 만나긴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컬렉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심지어 미술에 대해 회의적인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분은 생각이 바뀌셨네. 그래서 3시간 동안 강의가 아니라 이 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를 앉혀놓고 토론을 한다라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제가 더 살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나 정말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로 쓸 거다. 이 책이 사고서 안 읽히는 책이 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컬렉터들이 펼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제가 정말 쉽게 썼더라고요. 자랑은 아닌데. 그리고 이 제본, 제가 이 책 만들기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동안 아예 안 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츠타야 서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츠타야 서점을 소개하는 책이 한국에 요렇게 줄제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출판사가 소영쌤 책 디자인 어떻게 생각해요? 이랬을 때 제가 츠타야 서점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 이렇게 제본 180도 펼쳐지게 해달라. 미술책은 작품이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 받으시고 파본인지 사람들이 많이 연락 오셨어요. 파본 아니냐고.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저희 집 벽이잖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책인데 한동안 잊고 살아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 설마 이 책 모르진 않겠지. 아트 컬렉팅이 궁금한 분 또는 현대미술 시장이 궁금한 분은 무조건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이 이제 다음 쇄를 찍을 때는 3년이 흘렀기 때문에 미술시장 지표들도 좀 바뀌었어요. 이 책이 나올 때는 호황기였고 지금은 조금 시장이 침체기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260점 정도를 소장했더라고요. 유퀴즈에 나갈 때는 170점 정도 소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320점 정도 소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현대미술은요, 여기 보이는 이런 작품들 이거 저작권 허락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혼자서는 절대 못했고요. 저랑 친한 갤러리스트들이 다 이것을 승낙을 해준 거예요, 작가님들에게. 그래서 정말 현대미술 책을 쓰면서 저도 고생을 많이 해봤던 책이어서 아직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입문자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은 왕초보 아트 컬렉팅 입문 아니면 현대미술 시장을 1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왕초보 강의도 지금 리아트에서 만들고 있어요. 리아트라는 공간이 되게 저한테 소중한데 제가 외부 강의를 많이 하느라고 리아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 같아서 2026년에는 그 공간을 좀 더 알차게 써볼까 합니다. 어쨌든 챙겨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마감해야 될 것들, 운영해야 될 것들 사이에서 10월을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라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전시라던가 이런 걸 영상에 담으니 저 스스로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프피여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혼자 말을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누가 저한테 소영쌤 이러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어색해해요. 저는 강의 때도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화장실에 있다가 강의를 가요. 근데 항상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미술 현장에서 만나면 전시장이나 페어장에서 만나면 너무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미술 유튜브를 계속 한다는 게 나는 무조건 조회수 대박 터트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지쳐서 못하거든요. 사실 어떤 영상은 이거 되게 좋은 영상이고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지? 하고 속상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상은 기대 안 하고 올렸는데 이건 왜 이렇게 또 많이 보지?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한 8년 정도 하니까요. 사실 그렇게 일희일비 하지도 않고 내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어떠한 미술 관련된 일상 중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 처음 만난 아트 컬렉팅 이 책을 제가 오랜만에 제 책이지만 다시 읽고 되게 이 책 참 잘 썼다, 중요하다, 입문자에게 유용하다 생각을 했잖아요. 요거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써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 5명에게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티켓 10명 2장씩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만난 아트 컬렉팅 5명에게 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서 10월 월간 이소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